22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이러한 식을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에 2를 대입을 하면 되니까 답은 8 더하기 4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답은 8이 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f 역함수 7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f 역함수 7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a로 놓게 된다면 FA에 해당하는 값이 7이 될 때 A의 값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값에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A-2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값이 7이 되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A-2에 해당하는 값이 25가 되면 되므로 A는 27이 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7개의 문자가 이렇게 취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을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문자 2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2하고 2가 항상 같이 되니까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묶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6팩토리얼이 답이 되어서 답은 720이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러한 다항식이 있는데 이러한 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식이 공통으로 x-1을 갖고 있기 때문에 x-1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게 되고 이 값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 안에서 x-1이란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이 반드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이 5가 돼야 되고 이 값이 4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의 값은 2가 되고 그리고 a의 값이 2일 때 b의 값이 1이 되니까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은 3이 답이 되게 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위의 식에다가 제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니까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값을 적어보자면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5가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위에 있는 식 fx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것을 f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fx가 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중근을 가져야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 즉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x-2의 제곱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근으로 갖고 있는 x-1이 이 안에도 하나의 중근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x-1의 제곱의 형태로 중근을 갖게 된다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x-2의 제곱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반드시 4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값이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a 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은 7이 되게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직선 y는 3x 플러스 k가 0보다 클 때 k가 두 점 PQ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fx에 해당하는 값이 제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에 해당하는 값이 3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 fx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로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p에 해당하는 값이 x의 값이 알파라면은 q에 해당하는 x의 값이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fx가 일단은 5가 되게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 이 값은 마이너스 k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놓고 이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내분하는 x의 좌표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분하는 공식 1 플러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2, 뒤에 값 베타, 그리고 앞에 값 알파를 적어주게 된다면 이 값이 1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3이 되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게 된다면 알파하고 베타의 명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5로 놓게 된다면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베타는 7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2 곱하기 7이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14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가조건은 A 집합의 원소는 3, 4, 5이고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1, 2, 4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X 집합은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고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것입니다. 이때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이 값이 A, 그리고 이 값이 B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A가 되고 이 값이 B가 되게 되는데, 이 A 바깥의 부분 그리고 B의 바깥의 부분의 합집합은 이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A는 반드시 3, 4, 5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3하고 5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는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하고 2의 위치가 이 색칠한 부분, 이 A하고 B의 합집합의 바깥의 부분과 순수한 B 부분, 여기에 1과 2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알아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X에 해당하는 값은 X 집합은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5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X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했으니까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이러한 값의 원소의 개수도 1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제가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A-B 합집합 그리고 X-B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이 값은 A-B에 해당하는 값은 명확하게 4의 원소만 갖게 됩니다. 이게 순수한 A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칠을 해보면 이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X-B를 표현을 해보자면 X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1개니까 가능한 값이 1, 2, 3, 4, 5 이렇게 5개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B를 빼게 됐을 때 값이 X-B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이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려면
이 값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려면 이 x-b에 해당하는 값이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4를 원소로 갖거나 아니면 a-b는 원소가 4인데 이 값이 x-b가 공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값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x-b에 해당하는 값이 만약에 원소를 4로 갖게 된다면 x는 반드시 4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b 집합은 4를 제외한 모든 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은 b의 값이 어떻게 되든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보게 된다면 x-b에 해당하는 값이 공집합이 되려면 b의 값이 일단 3하고 5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3하고 5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x의 값이 1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값은 이때 반드시 1의 원소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x의 값이 2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모든 집합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b의 값도 반드시 2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과 2가 이 b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b의 원소들은 1, 2, 3, 5가 되므로 답은 11이 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1x-a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a 제곱이 9a 제곱일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가 3개일 때 이 3개의 각각의 점을 P1, P2, P3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S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을 통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A, A가 꼭지점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3a입니다. 그러면 A, A니까 한 이쯤 될 것이고, 원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때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가 됩니다. 그랬을 때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이점인데, 보통 ABP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점의 개수가 3개라는 말은 하나는 이렇게 접하는 점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접하지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렸을 때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게 되면 넓이가 같은 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보고 이렇게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 이 점이 P1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 이 점을 P2하고 그리고 P3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1, P2, P3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구하기 위해서 제가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는데, 일단은 P1하고 P2하고 P3의 좌표를 일단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A, A가 되는데, P1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과 이렇게 수직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의 X값이 A가 되는 것이고,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원 위에 있으니까 X 대신에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Y 플러스 A의 전체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9A의 제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반지름의 값이 3a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a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a, -a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게 되는데 여기가 2a였으니까 이 값도 2a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p3하고 p2의 y 값이 모두 -2a가 돼야 됩니다. -2a 이게 표현이 되고, y의 값이 -2a라면 이 식으로 올라가서 이 식에 y 대신에 -2a를 대입을 하면 되니까 x 값을 구하려면 x-a의 전체의 제곱이 플러스 -a의 전체의 제곱이 9a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x-a의 전체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8a 제곱이 되고, x의 값은 a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가 되기 때문에 p3하고 p2의 값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p3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a 루트 2가 되게 되고, a 다시 적겠습니다. p3의 경우 a 플러스 2 루트 2a가 되고, 그리고 p2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루트 2a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구해보자면 y의 값이 0일 때 이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이때 y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값을 구해보자면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x-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니까 플러스 a의 제곱이 9a의 제곱이 되고, x-a의 전체의 제곱이 8a의 제곱, 그리고 x-a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a가 되니까 x의 값이 a 플러스 2 루트 2a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a 마이너스 a 2 루트 2a가 되고, x의 값이 y 값은 0이 되고, 이 b의 값이 a 플러스 2 루트 2a,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ab의 길이가 두 개를 빼주면 되니까 4 루트 2a가 되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2a였기 때문에 ABP1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자면 이 값이 P1 그리고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는 4 루트 2a가 되고,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2a가 되게 되는데, 이 삼각형이 8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2a 곱하기 2a에 해당하는 값이 8 루트 2가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 2가 되어서 a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되고,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1, P2, P3의 값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 좌표를 정리를 해주자면 P1 같은 경우에 루트 2와 2 루트 2를 대입을 하면 되고, 이 P2 같은 경우에는 a 대신에 루트 2를 대입을 했을 때 4,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P3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해보자면 4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삼각형,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부분, 이쪽 색칠한 부분만 제가 떼서 보게 된다면 이런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의 길이는 x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8이 되고, 이 높이는 y값의 차이인데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2를 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4루트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16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이 안에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A는 루트 2였고 그리고 S에 해당하는 넓이는 16 루트 2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32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g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상수 k에 대해서 ht, 즉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의 t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a 곱하기 b 곱하기 g 마이너스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 fx를 먼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a분의 bx에 해당하는 값은 x 마이너스 a로 묶게 되면 플러스 ab가 되어서 이 값은 x 마이너스 a 분의 ab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x 마이너스 a분의 ab 플러스 b가 되고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 값은 x 대신에 플러스 2a를 대입을 하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값은 x 플러스 a 분의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되고 그리고 위로 a만큼 올리니까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다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 위에 이 식을 보게 된다면 a의 값이 0보다 크고 그리고 b의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a의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a의 값은 반드시 0보다 큰 것인데 b의 값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그리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이 값 x의 값이 a보다 작을 때는 네 맞습니다. x의 값이 a보다 작을 때는 a의 값이 플러스였으니까 반드시 플러스니까 점근선이 이쯤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b의 값이 플러스라고 처음에 제가 가정을 했으니까 b의 값은 이렇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일단 이 위에 있는 값이 a도 플러스이고 b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x보다 작은 범위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x 대신에 0을 이곳에 대입을 했을 때 0,0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x가 a보다 클 때 이 그래프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때는 a하고 b가 둘 다 플러스니까 이것도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고 그리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리고 a 플러스 b 점근선이 더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y는 a 플러스 b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x가 a보다 클 때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ht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ht가 1일 때의 값을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이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무한대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점 포함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가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등호를 성립해야 되는데 둘 다 등호를 성립하는 범위도 없고 이쪽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b가 0보다 클 때는 성립하는 값이 아예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것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 있고, 일단 a가 0보다 무조건 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절대 점근선이 b인데 b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b가 0보다 작으니까 y는 b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금 다르게 b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0,0을 지나면서 a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다시 색칠을 바꿔봐서 한번 해보면, 일단 b의 값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a, a 플러스 b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쪽 부분이 x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b는 a는 반드시 플러스이지만 b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y는 a 플러스 b 이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y는 a 플러스 b가 x축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큰 부분, 색깔을 맞춰가지고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게 된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일단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의 기본적인 모양이 있고,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 이 그래프를 성립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점근선을 따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 교점의 개수가 1인 것의 범위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범위 하나랑,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비어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비어있는 이쪽까지 이렇게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은 등호가 2개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둘 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지워보고, 이제 초록색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작은 범위, 이 범위를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이때 범위를 구해보자면 여기서부터 t의 값이 하나인 거, 그러니까 만나는 점근선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부터 이 범위 사이 등호가 2개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범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것까지 성립을 하는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구하려고 했던 이것과 범위가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값을 조금 적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마이너스 9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만들어주자면 x가 a보다 클 때의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9가 될 테니까 대입을 해보자면 2a 분의 a 플러스 b, a 곱하기 b 플러스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a 플러스 2분의 3b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9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y는 b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이때의 값이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면 b의 값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a의 값은 a 더하기 마이너스 12가 9가 되려면 a의 값은 3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a하고 b의 값을 저희가 명확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과 마이너스 8을 대입을 해주게 되고, 이제 k의 값을 구해보자면
이 점부터 이 점이 k가 될 텐데 이 k의 값을 구해보면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3하고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이 값이 y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 큰 게 되고 k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결국에 이 값은 g5의 값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 각각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이 값이 이제 3이 됐었고 그리고 이 값도 3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fx의 값을 구해보자면 x 마이너스 3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g5이기 때문에 x 대신에 5를 이쪽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x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이곳에 5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아까 이 식이었기 때문에 x 대신에 5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5 플러스 a 곱하기 ab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게 되는데 이때 a의 값과 b의 값이 3하고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 8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게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게 돼서 이 g5의 값도 마이너스 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답은 192가 답이 되게 됩니다.